일단은 3단원 우주를 하는데 이제 이 스타일 자체가 좀 달라. 1단원은 핵심이 뭐라고? 암기라고. 1단원은 잘 외우냐 못 외우냐야. 2단원은 표나 그래프를 보고 나서 네가 외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냐야. 그러니까 기반이 일단 1, 2는 암기야. 기반 자체가 암기라고. 외워지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1, 2단원은 암기가 되기 전엔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외워야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난 지금 안 외웠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풀어야겠구나. 이런 미친놈이다 이거는. 지금부터 외워서 빨리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난 못 외웠으니까 아직 안 풀어야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3월달이야. 3월달이라고. 외워야 돼. 3단원 우주는 계산이야. 얘는 주요 핵심 테마가 계산이라고.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고 상관없어. 암기가 안 됐어도 풀 수 있어야 돼. 계산하는 형태니까. 물론 여기서 나오는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비례식. 비례식인데 1차식이야. 미지수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리고 제곱, 네제곱 이런 거 하는 거. 그리고 피타고라스 나와. 피타고라스 간단한 거. 그냥 빗변 길이 구하고 이런 거 간단한 피타고라스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별과 외계 행성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물론 그런 건 있어. 지구과학은 단원별 연계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앞에 1, 2단원을 외우지 않았어. 좀 기억이 안 나. 공부를 안 했어. 그래도 3단원 듣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앞에 내용이 1도 안 나오니까. 아예 새롭게 시작이야. 처음부터. 아예 새롭게 시작이니까. 다만 이걸 하면서 앞에 안 됐던 것들을 빨리빨리 챙겨와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시험을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문제수가 여기서 총 7개 나오거든. 근데 이게 3.5개고 이게 3.5개야. 뭐냐면 3개 4개가 바뀌어. 4개 3개 3개 4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거는 뭐 특별히. 근데 그럼 여기서 암기가 뭐가 있냐? 딱 이거 하나. 외부나. 얘만 암기. 외부나 암기야. 은하의 특징 그림 외우는 거야. 그림 외우고 나서 이게 무슨 은하구나 뭐구나 이걸 찾는 거야. 그 나머지는 다 이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할 건데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다음 주에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물리량은 계속 나온다. 뒤에 거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고 넘어가면 끝이다. 뒤에 거를 하기가 조금 버겁다.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제발 숙제 내주면 다 풀어와야 돼. 충분히 고민해보고 풀어와야 된다. 충분히 고민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바로 이어서 문제 안 풀 거야. 문제는 그 다음 주 숙제로 넘어갈 거야. 풀어오고 나면 그때 다시 풀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푸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를 하기 위해서 2개 정도만 정리하고 가자. 자, 온도가 3가지 방식이 있잖아.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고 절대가 있단 말이야. 절대 온도가 있는데 화씨는 안 나오고 섭씨는 도씨로 쓰고 절대 온도는 K로 쓴다. 켈빈 온도라고 하지. 켈빈 온도. 그래서 K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섭씨 온도나 절대 온도나 똑같아. 물이 어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를 100등분해서 표현한 걸 섭씨 온도, 절대 온도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물이 어는 온도가 0도씨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란 말이야. 이거 이제 100등분해서 표현한 게 이제 섭씨 온도가 되는 거고. 절대 온도는 분자들의 운동 개념을 가지고 나누는 온도책이야. 그래서 과학에서 쓰는 온도라고. 그래서 얘는 물이 어는 시점의 온도가 273.15켈빈이고 물이 끓는 게 373.15켈빈이라고. 결국에 273.15를 더한 게 켈빈 온도다 이건데 일단 1호는 안 할 거고 요건 됐고 두 번째 별의 물리량 얘기할 땐 섭씨 온도는 안 써. 그냥 온도는 죄다 켈빈 온도야. 그러니까 내가 야, 태양이 6000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6000 켈빈이란 뜻이지 6000도시다 이 뜻은 아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다. 별로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막 꼼꼼히 갖고 원래는 1273.15도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켈빈으로 한다. 다만 조심할 건 이런 거야. 야, 100도씨가 200도씨가 됐어. 그럼 온도가 몇 배 된 거니?
두 배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켈빈이면 이게 373이지 대략. 얘는 573이거든. 이건 두 배가 안 된 거야. 켈빈원으로 따지면 이건 두 배가 아니야. 이건 두 배가 아니야. 물론 이렇게 물어봐서 틀리게 할 거는 그냥 되게 틀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내. 보통은 이런 문제 안 나와. 보통은 그냥 100켈빈에서 200켈빈이나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그냥 눈에 보고 아, 두 배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은. 근데 아주 치졸한 형태면 이제 이렇게 쓰면 온도가 두 배 되지 않았다는 거. 켈빈 온도가. 왜냐하면 여기서 온도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는 죄다 켈빈 온도를 갖다 집어넣고 계산한다. 절대 온도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지 섭씨 온도를 넣고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섭씨 온도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온도는 켈빈 온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 자, 두 번째. 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야.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든. 거리의 단위를 표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걸 많이 쓴다고. 근데 문제는 별의 거리를 구할 때 킬로미터로 쓰기에는 너무 멀단 말이야. 별이.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든다고 인간들이.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 그래서 아스트로nomic 유닛이라 그래서 천문 단위를 만들어. 1AU라고 해서. 1천문 단위라고 읽어. 1천문 단위. 보통 1AU라고 읽어. 이게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얘기해. 대략 킬로미터로 치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이게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야.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한다고. 그래서 앞에서 지구 기후 변화 할 때도 장반경, 단반경 이거 얘기할 때 뭐 0.9AU, 1.0AU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별의 거리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작아. 단위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 단위로는 안 돼. 그래서 단위를 하나 더 만들어. 그게 파색이다. 야, 인간적으로 지구과학 하는데 1pc 이딴 식으로 읽지 말자 이거. 1파색이다. 아 근데 나중에 그런 새끼도 있어요. 와서 질문 1pc.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단위를 어느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나중에 도플러 효과 할 때 파장 얘기하면 이렇게 람다 이렇게 쓰는데 들립자 뭐예요? 이런 새끼도 있어. 그거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냥 이제부터라도 람다라고 얘기한다고. 과학 시간에 람다라고. 아무튼 1파색이 나오는데 1파색은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야. 이거를 1파색이라고 불러.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색이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1초가 뭐냐 이거야. 1초가 각도가 도단인데 그것도 너무 커. 그래서 그 도단위를 쪼개. 그래서 각도 1도를 60등분하면 60분이라고 불러. 각도 1분을 60등분하면 60초라 그래. 그럼 1초는 3600분의 1도라는 거지. 근데 현재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초단위의 최소값이 0.01초야. 즉 현재 우리는 36만 분의 1도까지만 구할 수 있어. 그보다 작은 각은 못 구해. 그거 작은 각은 구하지 못한다. 자, 근데 여기서 연주 시차가 있는데 연주 시차는 지원에서 안 나와. 연주 시차는 지구과학 2에서 나와. G2에서 나오는데 왜 얘기하냐면 이제 그 기출 문제 옛날 것 좀 풀다 보면 연주 시차가 써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이 연주 시차 간단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 연주 시차 나온 거를 그냥 거리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G1 문제가 돼. 그러니까 그냥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그건 왜냐면 거리만 바꿔버리면 바로 G1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뭔지만 잠깐 얘기하자고. 연주 시차는 이거야. 태양이 이렇게 있어. 지구가 태양 주로 이렇게 돌아. 그럼 지구가 태양 밑에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위에 있을 때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반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걸리겠지. 자, 근데 여기 별이 있어. 그럼 네가 밤에 하늘에 별을 봐. 하늘에 별을 보면 별이 2D로 보여, 3D로 보여? 2D로 보이지? 우주 끝에 싹 붙여놓고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3D로 보이면 안 돼. 입체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주의 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쳐다본다고. 이런 가상의 우주의 끝을 천구라 그래. 천구. 필요 없죠. 자, 지구가 밑에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지구가 위에 있을 때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자, 네가 연필 들고 왼쪽 눈 가리고 오른쪽 눈 가리고 보면 얘 위치가 다르게 보인다고. 실제 별도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럼 실제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잖아. 그럼 얘가 이만큼의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각을 잴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별이 가까워. 그럼 이 각이 커 작아. 벌어지니까 크게 나올 거 아니야. 멀면 작게 나오지. 이렇게 각으로 거리를 비유한 데서 이걸 각거리라 그래. 거리가 멀면 각이 작게 나올 거고 가까우면 각이 크게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요 각이 이제 시차가 되는데 요 시차에 정확하게 반만큼 있어. 이걸 연주 시차라고 부르겠다고. 이걸 P라고 하겠다고. 근데 이 각이 1초가 나오면 요때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겠다고 정의한 거야. 사람들이. 그걸 1파섹으로 정의했다고 그냥.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야? 1AU지. 그래서 원래 구한 거는 이것도 몰라도 된다. 참고다 그냥. 자, 이 거리가 R이라고 할게. 2파이 R. 한 바퀴 돌릴 때 결국에 360도잖아. 그치? 그러면 얼만큼이냐? 1AU만큼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각이 연주시차 P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곱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각이 크니까 3600 곱해서 초로 바꿔. 파이 3.14잖아. 정리하면 R은 P분의 206,265 AU가 나와. 숫자 너무 크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1로 바꿔버리고 이거 파섹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냥. 그래서 다시 1파섹이라고 하는 거리는 206,265 AU가 된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가 걸리냐? 3.26년이 걸려. 그래서 이걸 3.26 광년이라고 불러. 3.26 광년. 그런데 1광년이 얼마냐?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야. 근데 빛의 속도가 얼만데? 대략 30만 km/s지. 요 정도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구하려면 곱하면 돼. 이거 초로 바꿔서 그냥 졸라 멀다고 생각하면 돼. 되게 멀다고. 그러면 봐. 만약에 문제 푸는데 연주 시차가 0.1초야. 그럼 몇 파섹이야? 0.1분의 1이잖아. 10파섹. 0.01초면 100파섹. 그렇게 바꿔놓고 그냥 풀으라고. 그러면 G1이라고. 됐어? 그럼 G1이다. 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봐봐. 100광년 떨어져 있어. 100광년 떨어져 있어. 그러면 100광년 떨어진 빛이 나한테 오는데 얼마 걸려 시간? 100년 걸릴 거 아니야. 100광년이면 10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100광년 떨어진 별빛이 나한테 딱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현재 저 별빛을 본 거니? 100년 전 저 별빛을 본 거니? 100년 전 빛을 본 거야? 현재 빛이 아니야? 100년 전 빛이야? 나중에 이게 빅뱅 할 때 되게 중요해. 우주 팽창할 때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이 있어. 100억 광년 떨어진 별이 있다고. 걔가 나한테 오는데 얼마 걸려? 100억 광년 걸리겠지. 물론 그보다 조금 더 걸려. 왜? 오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아무튼 100억 광년 만에 와. 그럼 내가 본 그 별빛은 현재의 빛이야? 100억 년 전의 빛이야? 100억 년 전의 빛이야.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별이 어릴 때야? 늙었을 때야? 어릴 때 빛을 본 거야. 그럼 우주의 크기가 대략 우주의 나이가 대략 140억 살이라고 본단 말이야. 대략. 그러면 140억 년 지점에서 온 빛이 이제 들어왔어. 그럼 나는 내가 본 빛은 어느 시점의 빛이야? 우주가 탄생한 시점의 빛이지. 이게 이제 괴리감이 온다. 내가 지금 봤는데 과거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주 할 때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렇구나. 이렇게 돼. 왜? 우주를 누군가가 선생님이 우주를 이해시켜 주겠다. 사기야. 우주는 이해할 수 없어. 그냥 그런 거지. 그래서 우주는 응용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왜? 응용을 시키면 오류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계산. 계산 말고는 응용시킬 수 있는 게 없어.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밖에 못 내. 있는 그대로밖에. 그래서 계산을 조금 잘할 필요는 있다. 그래. 여기까지 볼게.